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 DB 구축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이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하는 문제, 관계 설정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같이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XX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안 경고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컨텐츠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서 우리 컨텐츠 사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현황 얘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자 한대요. 그때 다음 지상에 따라서 각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지금 우리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얘를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제 따당 하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막 들어있네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글씨들이 막 잘려서 보이는 것도 있고 막 샵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제 거는 제가 이런 글씨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봐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막 잘려서 보이고 막 샵으로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 갔더니 이런 테이블의 내용이 됐든 이런 날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막 잘려서 보이면 그때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또 더블 클릭, 해서 또 더블 클릭, 해서 또 더블 클릭, 해서 또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카페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첫 번째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는 AK-000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다음같이 이제 입력 마스크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이제 입력 마스크 얘를 이제 설정을 안 했죠.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맨 밑에 새로운 레코드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뭔가 이제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커서만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때 카페 코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 그거 이제 설정할 거니까 카페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아래쪽에 필드 속성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지금 이곳에 보면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곳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 마스크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 마스크 얘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요거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요 위치는 사용자 지정 기호 그걸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위치요. 이 위치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백이다 슬래시다 닌이다 해서 이런 이제 서식 문자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런 서식 문자까지 테이블에 같이 저장을 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지정하는 곳이죠. 해서 이곳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1이라는 그 값은 우리가 생략하고 공백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다가 이제 0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중간에 이제 빼기 같은 거 이런 이제 서식 문자를 우리가 입력을 하죠. 이 서식 문자까지 포함을 해서 테이블에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위치에다가 1이 됐든 아니면 공백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해당 필드에서 입력할 때 그때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만 저장하겠다 그거예요. 해서 중간에 들어간 이런 빼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저장을 하지 않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만 저장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위치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입력될 그 자리에 표시할 그 문자를 지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입력 마스크 요걸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카페 코드 그 필드에는 AK-000 이런 이제 형식으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맨 앞에 두 자리는 그랬어요. 맨 앞에 두 자리가 AK 이 두 자리를 보고 얘기하죠. 이 두 자리는 A부터 Z까지의 한글이나 영문 대문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영문이나 한글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요. 영문이나 이제 한글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문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한글이나 영문 대문자가 입력이 되게 하라 그랬죠. 숫자가 이제 입력되게 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해서 얘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면 안 되고요. L 아니면 이제 물음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요소를 이제 써줘야 돼요. 해서 이 두 글자는 우리가 이제 L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이제 입력할 때는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죠. 근데 영문 대문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소문자로 이제 입력을 하더라도 그걸 대문자로 꼭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이제 변환할 때 우리가 요 크다라는 요 기호를 이제 쓴다고요. 해서 맨 앞에다가 지금처럼 크다라는 그 기호를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영문 두 글자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L을 쓴다 그랬죠. 그 뒤에다가 LL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이제 빼기 요 기호도 이제 집어넣어야죠. 요 서식 문자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숫자 세 자리요. 지금 여기 이제 지상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뒤에 세 자리는 그랬어요. 뒤에 세 자리가 요 숫자 3개 000 요 위치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가 이제 입력되게 할 거니까 문자는 이제 입력되면 안 되죠.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한대요. 그리고 숫자 이제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공백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얘가 됐든 이런 것들은 써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 요소를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 세 자리를 지정할 때는 0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9하고 샵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선택 요소라고요. 그래서 요 뒤에 세 자리는 이제 000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 기호요. 이 기호도 함께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이렇게 서식 문자를 저장할래 말래 그거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데 함께 저장이 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중간에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뒤에다가 우리가 세미콜론 찍고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요 별표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그 자리에 어떤 문자로 표시해달라 그거를 요 세 번째 위치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해서 그 앞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별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네요. 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고 우리가 이제 별표 요걸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서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카페 코드에서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대문자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크다라는 요 기호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AK 그거는 우리가 이제 L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빼기 찍어주고요. 000 숫자는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서식문자도 같이 이제 저장되게 할 거니까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자료 입력할 때 화면상에 우리 이제 별표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별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지금 인용 마스크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그 경우에 우리 이제 인어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인어가 일자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필드가 있죠.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인어가 날짜라는 요 필드 이렇게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필드 속성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기본값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기본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만약에 기본값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now를 쓰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현재 날짜가 입력되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요거를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여기다가 그대로 데이트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카페 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카페 명이다 해서 지금 필드가 여기 있죠. 일단 요 필드 요거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 필드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값이 이제 반드시 꼭 입력이 되게 할 때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필수로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 필드에는 필수로 반드시 값을 이제 입력해야 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해서 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빈 문자열을 허용할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허용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빈 문자열 허용을 우리가 아니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수하고 빈 문자열 허용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규모라는 그 필드요. 규모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이 필드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요 세 개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규모라는 이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 쓰는 곳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쓸 때 이제 세 가지 값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입력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in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소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써주고요. 중형도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리고 대형도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소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오와 그 다음에 중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또 오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형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in을 써라, 오화를 써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in을 이제 이용할게요. 해서 in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인어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인어가 일자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필드가 있죠. 얘는 지금 날짜 시간 해서 날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어가 일자라는 거 요거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인어가 일자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특정 필드를 기준해서 우리가 정렬할 때는 이 필드의 필드 속성 여기 밑에서 이제 해주는 게 아니죠.
정렬할 때는 테이블 속성 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우리 이제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속성 시트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뜨고 그때 테이블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정렬 기준하고 이렇게 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렬이 되도록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문제에서 인어가 일자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필드 명령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라고 해서 DESC 이렇게 디센딩 이렇게 내림차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오름차순 해달라 그러면 인어가 일자 어센딩 해서 ASC하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어가 일자, 인허가 일자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만 써도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우리가 정렬할 때는 어센딩이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고 써도 된다고요. 근데 내림차순은 반드시 디센딩, DSC 얘를 이제 반드시 써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니까 인어가 일자 DSC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제는 테이블 속성에서 하고 언제는 필드 속성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테이블 속성 여기서 하네 그리고 그냥 문제만 풀고 지나가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정렬할 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외울 건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를 이제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맞게 풀었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5번에서 인어가 일자 이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줬죠. 인어가 일자 이 필드 명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삼각형 옆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맨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자, 우리 맨 밑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우리 다른 것도 같이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어가 일자에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뭐가 표시됐다. 우리 이제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이제 입력이 됐더라.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 확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카페 코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 그거 이제 설정해 줬죠. 해서 카페 코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그 자리에 별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맨 앞에 이 두 자리는 문자가 이제 입력되게 해줬죠. 해서 이곳에다가 내가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입력하려고 숫자를 막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 키보드 그 상태가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그런 문자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소문자로 입력해도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 자리는 이제 숫자가 이제 입력되도록 만들어줬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문자 값을 막 입력하려고 문자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0이다 1이다 이렇게 쓰고 띄어쓰기를 하려고 공백을 이제 입력하려고 띄어쓰기를 했더니 띄어쓰기도 안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숫자는 아직 입력 안 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뜬다고요. 해서 반드시 이 자리도 숫자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AB011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 마스크 맞게 이제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카페명 이 필드에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게 해줬죠. 그러면 지금 카페명을 입력 안 할게요. 안 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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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카페명 이 필드에다가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뜨잖아요. 왜? 우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했더니 이렇게 이제 뜨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나다 이렇게 이제 쓰고 이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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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래서 카페명 필드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요것도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빈 문자열 허용을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 레코드가 저장이 될 때 해당 필드에 만약에 값이 없어요. 없으면 저장이 아예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규모 필드요. 규모 필드에는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이 세 가지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요거 이제 설정해 줬죠. 해서 우리 규모라는 곳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 글자만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규모 이곳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 유효성 규칙에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가라는 글자를 못 쓰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서 사용 가능한 그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소형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레코드를 내가 입력을 했죠. 이런 레코드를 그냥 그대로 저장하고 꺼버리면 안 돼요. 왜? 조금 있다가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가 됐든 펌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만들겠죠. 그러면 이 엉뚱한 데이터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이 데이터까지 쿼리나 펌이나 보고서 그런 곳에 다 나타난다고요. 해서 테스트하던 거는 반드시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를 할 때는 지금 요 앞에 이 부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레코드 삭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던 거는 반드시 꼭 삭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테이블 다 수정했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자, 면적 정보다라고 해서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그때 이 테이블에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카페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요 첫 번째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냥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필드의 값을 이제 입력을 할 때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카페명 그리고 이제 주소 동 그리고 규모 요 세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문제 그림 보니까 이 필드 첫 번째 데이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고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카페명, 주소 동, 규모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문제 계속 풀게요. 자, 우리가 이제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회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할 거니까 카페 코드라는 거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필드 속성에 우리 이제 조회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조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는 원래 텍스트 상자 그걸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필드를 콤보 상자로 만들어 달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콤보 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 콤보 상자에는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카페명, 그리고 주소, 동, 규모 이 세 가지 필드의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해서 행 원본 유형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로 그냥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행 원본을 쓸 거냐 그걸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 필드를 땅 하고 찍고 나면 맨 끝에 점점점이 있어요. 여기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우리는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거예요. 해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가 떴을 때 카페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얘를 이제 따당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카페명, 주소, 동, 규모 요 세 가지가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에 보니까 카페 코드 얘가 이제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페 명이다, 주소 동이다, 그 다음에 규모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콤보 상자에는 이 세 가지 필드만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카페 코드가 저장되도록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카페 코드라는 것도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넣어줘야 이 카페 코드로 저장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주면 안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카페 코드 얘가 이제 저장되도록 할 거니까 카페 코드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페 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주소 동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리고 규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화면상에 표시할 거고, 얘는 이제 저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특정 데이터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카페 코드로 저장해라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카페 코드도 같이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카페 코드를 집어넣을 때 제일 첫 번째 열에다가 넣어놨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로 이제 저장이 되게 할 때 조금 있다가 바운드 열이라는 걸 이제 설정할 건데, 그때 카페 코드를 첫 번째 열에다가 내가 넣었기 때문에 그때 바운드 열을 1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때 바로 밑에 보니까 바운드 열하고 1로 되어 있죠. 1이 이제 기본값인데 카페 코드를 제가 이제 첫 번째 필드에 넣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그냥 1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우리가 필드를 집어넣을 때 요 세 가지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카페 코드라는 것도 같이 집어넣었죠. 해서 우리가 총 4개 필드를 넣었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열의 개수가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열의 개수를 몇 개로 바꿔라 그런 거는 우리 지상에 없어요. 없어도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필드 이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필드 명이라는 게 카페 명이다, 주소 동이다, 규모다 이 필드 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열 이름이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열들마다 이름을 제목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행의 개수를 이제 6개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의 개수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지워버리고 6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열의 너비는 카페 명, 그리고 주소 동, 그리고 규모 이것들을 각각 6cm, 2cm, 2cm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목록의 전체 너비는 10c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목록 너비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cm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10이라고 숫자만 쓰고 엔터를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목록의 너비는 10cm로 설정해라 요것만 있고 만약에 각각의 이제 열 너비를 얼마씩 해라 이런 지상이 만약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만들 때 카페 코드하고 카페 명이랑 주소 동이랑 우리 이제 규모 이 네 가지를 집어넣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카페 코드라는 것도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화면상에는 카페 코드는 안 나오고 요 세 가지만 나타나야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 열 너비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럴 때 맨 앞에다가 0이라고 쓰고 엔터만 눌러주면 0cm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드가 이제 카페 코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필드는 0cm로 설정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카페 코드가 0cm니까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 필드에 대해서는 열 너비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안 썼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 쓰게 되면 이 목록 너비에 맞게 각각의 열 너비가 균등하게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0cm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열 너비 얘가 이제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은 열 너비를 6cm, 2cm, 2cm로 하라 그랬으니까 0cm라고 썼죠. 쓰고 나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6이라고 쓰고 세미콜론 2라고 쓰고 세미콜론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필드는 0cm니까 카페 코드는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카페명은 이제 6cm로 해라. 그리고 주소 동은 2cm로 해라. 그리고 규모는 2cm로 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록 값만 허용할래? 예로 되어 있죠.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의 값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목록값 이외의 값은 입력을 못 시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회 속성 이제 설정할 거 싹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카페 코드 여기서 첫 번째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죠? 아까는 분명히 제가 얘를 이제 설정할 때 카페 코드도 넣었는데 카페 코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그림처럼 카페 명과 주소동, 규모 얘네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의 수를 6으로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이 필드 명을 포함해서 전체 6개의 데이터만 6줄만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회 속성 끝이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 필드는 우리 카페 정보 테이블에 카페 코드 얘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1대1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다음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관계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창이 이렇게 떴고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면적 정보 이 테이블과 카페 정보라는 테이블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거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면적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페 정보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얘는 우리 이제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관계 설정하는 거죠.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필드를 이제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카페 코드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카페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왼쪽에 있는 이 카페 코드 위에다가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카페 코드 얘 선택해서 반대쪽 카페 코드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관계 편집하고 뜬다고요. 그때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카페 코드다.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카페 코드다. 그렇게 떴죠. 그리고 관계 종류를 보니까 1대1 관계 맞죠? 이 관계 종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그 필드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그 필드를 모두 다 업데이트해달라 요것도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그 레코드는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모두 삭제하겠다 그거죠. 삭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만들기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대1로 이렇게 카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 설정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관계창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관계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DB 구축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랑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대치 문자가 됐든 서식 문자가 됐든 그런 게 뭐가 뭔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아직 못 외웠으면 먼저 외우세요. 그런 것도 외워야 해결이 되는 거지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